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선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주택 착공 16년 내 최대 미국 건설주가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16년 만에 최대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부동산에 있어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기업 규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주주도 돈을 벌고 근로자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새만금의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보다 기업주도 성장이 100배 좋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면 나눌 파이가 커집니다. 수출만이 살 길인 한국에서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모습인데요. 미국은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노 마스크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것이죠.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교역이 늘고 관광객이 늘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직주 근접 오피스텔 청약 때는 전매 제한, 임대 수익 체크를 해야 된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을 어떻게 임대 수익을 체크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에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종부세에서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직장인 출퇴근이 많은 지역과 그리고 지하철 교통 묘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핵심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에서 200m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는 추천하지만 오피스텔 청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미래 가치가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파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토지, 오피스텔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기존의 오피스텔입니다. 주거형 부동산이 부족하고 세금에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도시 아파트값 껑충 속초 1년 새 56% 올랐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아니라 타이밍이죠. 그래서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고 서울의 1급지가 오르고 서울의 2, 3급지가 오르고 1기 신도시가 오르고 수도권 외곽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지방이 상승합니다. 지금은 이 지방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기사를 보면 지방에서는 속초, 군산, 김해, 나주의 순서로 많이 올랐습니다. 흑석동, 한강, 현대 재건축 첫 관문도 넘지 못했다는 기사인데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의 관문을 낮춰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해서 전세가가 상승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공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3본 신도시에도 첫 예비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이 늘어날 것입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이죠.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적체가 됩니다.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갈 수 있습니다. 인천 하늘 웃을 때 바다는 울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에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코로나와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크루즈 여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4,000원 점심이 7,000원으로 대학생들의 비명인데요. 어,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자, 물가의 상승이 가파르고요. 특히 식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가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월세를 올릴 수, 상가 임차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월세를 올려야지만 상가의 매매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 1주택 고령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자, 1주택 은퇴자의 재산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자에게는 더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공급이 늘고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최면에 빠져 있어서 정치인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을 쓰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급이 되는 시간이 더 뒤로 미뤄지고 상승장은 더 길어집니다. 집값을 바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은 과감한 공급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주거비가 빠진 이상한 물가 지수. 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5%인데 한국은 4.1%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착시가 숨어 있고요. 주거비가 빠져 있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통계를 손대는 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5년, 10년 후에 과거를 분석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계에 손을 대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점수로서 알고 더 그 부분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수를 조작하면 개선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부산 기장군에 롯데에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롯데에서 만드니까 최고급이 되겠죠.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는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고요.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려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속도 증가가 필요합니다. 자, 운전검단 당첨 점수 서울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어, 당점 69점도 지금 모두 대부분이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을 돌파했는데요. 69점이라는 것은 4인 가족이 무주택 15년과 청약통장 15년을 꽉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입니다. 자, 파주가 이렇게 인기인 것을 보면은 이제 파주의 위상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는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야당역과 매우 근접한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자, 청약 69점이 되려면 4인 가족이 무주택 15년을 지나야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기간이고요. 해법은 자녀를 셋을 낳으면 됩니다. 네. 청약 대신 작은 집을 사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네.
아까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공제율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택 은퇴자에게는 주택 보유의 부담이 덜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만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민간 임대죠. 분양이 늘어서 집값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